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혁신기업의 딜레마, 클레이튼 크리스텐센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95년도에 그 HBR에 실었던 그 내용, 파괴적 혁신 가지고 97년에 책을 내셨고, CNN 같은 경우도 이 제프 베이조스나 이 스티브 잡스,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경영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실무에도 많이 활용됐던 뭐 그런 거죠. 모르몬교도 신사로서 우리 한국에 와서 그 71년부터 2년 동안 계셨으면서 그 한국말을 조금 배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안타깝게도 금년 초에 돌아가셨죠. 크게 책은 이렇게 그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2개 파트예요. 그래서 앞쪽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 앞쪽 파트에서 요 파괴적 혁신이 발생을 하는데 변화가 빠른 디스크 드라이브에서도 또 변화하는데 무려 한 20년이 걸린다고 하는 굴삭기에서도 또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철강에서도 이런 그 파괴적 혁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변화 관리, 매니징 하는 것처럼 이 CEO들이 어떤 걸 좀 알아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챕터 1인데요. 왜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연구를 했는가? 사실 이 산업을 연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 위대한 기업조차 실패를 하는가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동료한테 이런 얘기가 들었답니다. 그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연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30년 지나야 한 세대가 끝나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초파리 한다. 초파리 같은 경우가 보면 태어난 지 2주 만에 또 자기 새끼를 낳아요. 자기 수명은 한 40일, 50일 된다 그러는데 한 달 만에 자기 손자를 볼 수 있는 거고 2달이면 자기 고손자를 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뭔가 변화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알고 싶으면은 이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처럼 툭하면 14인치, 8인치, 5.25인치 이런 거 탄생하는 걸 봐야 당신이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한번 하겠다 해서 일단 인더스트리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봤더니 정말 흥미롭게 느꼈던 게 이 초우량 기업들은 놀라울 만큼 서로 일치하는 고수점을 보여줬었는데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서 또 고객 요구 만족시키는 기술, 제품, 제조 능력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업들의 이 이끌어진 원인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그 쇠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객의 말을 경청했다, 욕구를 만족시켰다, 제품질에 투자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하더라.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한 일이다. 어떻게 이 성공 요건과 실패 요건이 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책 제목에다가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이런 단어를 갖다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을 갖다가 가장 쉽게 본다면은 여기 있는 점선이 어떤 고객의 니즈입니다. 천천히 이제 좀 더 많이 요구하고 있겠죠. 저기 있는 그 금색이 하나의 기술이고 밑에 있는 실버, 은색이 또 다른 기술입니다. 저쪽에 있는 금색 기술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고객 니즈에 만족을 못 시키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가 요 순간, 요 크로스 되는 이제 요 순간에부터 이제 고객들이 괜찮네 그러면서 요 제품을 사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빨리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던 여기 파괴적 기술은 다른 기술인 거죠. 저는 다른 기술인데가 등장을 했다가 이 시점 돼서는 고객 겉도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쯤이 되니까 요때 와서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이 되는 거고 얘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기존 시장까지 잡아먹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멋있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의 니즈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이엔드하고 로우엔드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따르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제록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 질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쓰던 사람들은 저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더라도 뭔가 좀 느리더라도 잉크 안 좋더라도 그냥 집에서 한두 장 프린트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좀 없을까 하고 찾고 있었는데 이제 요런 이제 캐논게 등장을 하면서 그 시장을 먹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하고 로우엔드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T1부터 T5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어체로 바꿔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그 파괴적 기술이 처음에는 기존 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CEO 몰래몰래 만든다 그래요. 기술자니까 좋아하겠죠. 개발한 다음에 자기네는 시장을 모르니까 일단 자기네는 마케터한테 불러다가 야, 요거 한번 시장에서 있는지 한번 물어봐줘.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케터들은 물어봐 봐야 이 사람들 기술 모르니까 평소에 알던 자기 거래소 가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기존의 거래소들은 뭐 특이한 게 나오긴 했는데 저거 아직 멀었어. 그리고 야, 지금 하던 거나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피드백 하겠죠. 그러면서 CEO 귀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서 야, 쟤네들은 뭐 평소 하던 거나 하지 뭐 저렇게 뭐 안 하던 걸 지들이 뭐 하려 그래? 라고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애물단지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기술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 우리 거래선들이 발달 속도를 따라가는데 근데 엔지니어 마음대로는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시장이 답답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신생 기업들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파괴적 기술 성공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이런 파괴적 기술들이 막 성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뚫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기존 고객들은 하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기 때문에 이 기존 고객이 아닌 자기네 거 살만한 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일단 신생 그 기업들이 새로운 거래선과 작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영업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신규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로 계속 자기네들이 그걸 발달시키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외면했던 그런 큰 기업들이 얘네 봐라?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미안해. 우리가 네 거 써줄게.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기술, 벤처 기업들의 이런 기술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큰 기업들, 거래선이, 왜 우리 거 안 쓰고 쟤네 거 쓰니? 이렇게 되면은, 니네 거 썼었는데, 새로 나온 쟤네들 보니까, 미안해. 훨씬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존 기업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빨리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이미 새로 나온 벤처들이 그 시장을 장악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니네들이 잘하는구나. 우린 그냥 울면서 빠이빠이 할게. 하고 나간다는 게, 이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에서의 혁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아까 보여줬던 표하고, 78년도에 등장했던 5.25인치, 불과 2년 후에 등장했던 3.5인치, 거기 비교하는 표도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산업에서만 이런 게 발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파리처럼 빠르지 않더라도 무려 20년이 걸리는 그런 산업도 발생을 하더라. 예를 들면은 굴착기 산업. 요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비슷해 보이면 훨씬 작은 애입니다. 작고 제가 훨씬 큰 애죠. 원래 굴착기 산업은 이런 거 케이블로 하면서 이 큰 손으로 이렇게 파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굴착기 시장을 본다게 되면은 기존 시장들은 노천체로 한다거나 건물 지하 공간에서 운을 만든다거나 최소한 긴 도랑을 팔 정도의 이런 큰 삽이 있어야지만 이걸 갖다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조그만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하수관 등에 지나가는 작은 도랑 파는데 뛰어든 거예요. 주택시장. 그럼 기존에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건데, 저건 먹을 것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놈이 나와가지고, 유압기술 저게 뭐야, 하나 무다 그러고 그냥, 저건 어차피, 꼬마 기술이니까 하고 외면했었죠. 근데, 그 기술 가진 업체들이 처음에 이런 거 시업이 작았습니다만 점점 큰 애들, 자기네들이 유압기술 가지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시장을 갖다가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유압기술, 유압구착기 가지고. 여기만 그러냐? 철강산업.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던 큰 이런 철강, 이런 회사들은 다 철광석하고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미니밀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멋진 철광석 쓰는 게 아니라 고철. 남이 쓰던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이런 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철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쇠들은 강판이라 그래가지고 콜라 캔 같은 거는 캔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가전제품 거기에 품질이 민감한 당연히 표면에 결함이 없어야 되고 금속 성분이 고르게 깔려야 되는데 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리바라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 보게 되면 그 안에 그 철근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능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거기는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가격이 좌우되고 그게 로열티 없고 시장이 다양한데 이제 보철 가지고 이걸 먼저 뛰어든 거예요. 이쪽에 먼저. 근데 그쪽은 보게 되면 마진이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그래 그거 니네가 해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뛰어들었던 이 미미리 업체들이 점점 7%짜리, 12%짜리, 18%짜리 나중에 강판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을 딱 뺏어가니까 기존 업체들이 하면서 야 정말 이거
힘들다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센 교수님은 자기가 보기에 초파리 같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있지만 20년 걸리는 이쪽 그 굴삭기 시장,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중요한 철강에서도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발생하고 있으니 좀 우리가 CEO분께서 좀 잘 새겨드려야 된다. 그럼 뭘 새겨드려야 되냐? 첫 번째가 이 별도 조직을 이 본사 멀리에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기존의 CEO들은요, 이 파란 혁신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기 기존의 고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투자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엔지니어링을 만들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그 처음 나온 제품들은 뭐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데 시간 쓰냐, 기존에 있는 거 잘 만들어 다오, 이런 소리 하니까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뭐 기존에 하던 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작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파괴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가 뉴욕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 조직을 설립을 해서 성공했는데, 실은 이 IBM이 메인프레임 하다가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용 내려갈 때는 요거 우리가 정말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시장이 바뀌니까 별도를 하나 만들어서 미리 대응해야겠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제대로 타이밍 맞췄고요. HP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부에서는 당연히 뭐 레이저 프린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잉크젯도 필요로 하니까 저 워싱턴 주에다가 별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하나 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이 내용 보신 분들은 저거 바로 양손잡이 조직이야 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 기존 사업, 하나 신규 사업 하면서 한쪽이 뭐 경쟁 전략, 기존 사업 확대한다 그러면은 또 한쪽에서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신규 사업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뭐 흔히 하는 툴로 해가지고 뭐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 고객 포스 한다 그러게 되면은 여기서는 린 스타트업 빨리 해보고 잘 되면 키우고 아니면 버리고 하는 이런 실험, 실패에 대한 용인이 매우 중요한 분야가 신규 사업 개발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갖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게 떠오르죠. 구글 X의 킬 판단법. 요 파괴적 실험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것을 언제 끝낼 거냐. 그래서 미리 그 계획을 짠 다음에 요 시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지만 그 시점에서 실패를 축하하고 교훈을 공유하면서 이 질문 장려는 분위기 형성하는 게 이게 바로 요 양손잡이 조직에서 봤던 요 린 스타트업 실험, 이런 거란 겁니다. 이런 정신은 지금까지도 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언은 요 완벽한 계획보다 우선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공을 거둔 이 많은 그 벤처들 보게 되면은 뭐 계획 세우고 오래 안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무엇이 통하지 않을지는 내가 공부하면서 살면 된다. 일단 질르자. 그래가지고 일단 스타팅한 다음에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Planning is everything. Plan is nothing. 계획 세우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대로 나온 계획은 별거 아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괴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계획서, 뭐 파워포인트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갖다 올인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어설픈 시장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인치, 8인치, 5.1인치 에올 때 이게 줄어들었지만 어떤 거는 기존 기술에서 사이즈만 줄인 종속적 혁신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바뀐 파괴적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인치 드라이브나 14인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기존 기술에서 조금 사이즈 줄인 거여서 이거는 종속적, 이거는 시장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면 5.25나 3.5나 이런 애들은 다 파괴적이어가지고 당초 시장 예측을 100이라고 했는데 5.25인치는 뭐 270, 80, 1.8인치는 불과 12,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 해봐야 이 파괴적 혁신에서는 이거는 뭐 택도 없다 하면서 혼다의 이 북미 오토바이 시장 공략에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모델들인데요. 당연히 뭐 돈 있으면 할 일을 사고 돈 좀 없으면은 이걸 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흔히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혼다가 이 북미 시장에 뛰어들 때는 되게 뭐 잘했다, 저렴한 사고를 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리고 뭐 생산을 늘리고 하면서 결국은 경험 곡선을 잘 살려가지고 원가 경쟁을 가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가 시장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할리 데이비슨하고 BMW 제외한 기존 업체를 전부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게다가 핵심 고객인 비전문 오토바이 운전자,
할리나 BMW는 이제 오토바이 선수들이 타니까 그게 아닌 비전문 운전자에 맞춘 뭐 현명한 제품 디자인, 또 눈을 사로잡는 광고, 뭐 편리하면서도 기반이 넓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럼 팩트가 뭐냐 봤더니 혼다가 미국 들어갈 때는 작은 소형 오토바이가 아니라 미국 시장 다들 대형 타니까 그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혼다 기술 다 해가지고 뭐 강력한 오토바이 설계, 생산, 판매 기록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장거리 뛰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기름이 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라고 본사에서 팔라 그러지 제품 문제지. 그러니까 이 LA 쪽에 있는 판매원들이 그냥 미치고 팔떡 뛰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돈도 없으니까 보통 주재원들 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도 없이 자기네들 혼다가 생산한 배달용 오토바이, 아까 봤던 거 슈퍼커브라고 하는데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그냥 안 팔리니까 주말에 그냥 LA 동쪽 가서 그냥 언덕 한번 달리고 나니까 그나마 그냥 한번 기분이 그냥 후련해졌다. 흙먼지 좀 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동료들하고 좀 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 라이더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사냐 물어보는데 이거 파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타는 거고 살 거면 우리 대형 사라. 근데 뭐 대형 사겠어요. 다 기름 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 이 연예가 지속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장거리 운전이 아니라 저 여가형 오토바이 시장이 있나 보다. 저거 뛰어들자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시장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BMW니 뭐 좀 딜러 팔라 그랬더니 그 딜러들이 우린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애기 장난감 같은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스포츠 상품 딜러가 설득했다는 거고, 사실 이 광고에서 되게 유명한 광고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다를 타는 나이스한 사람을 아주 광고에서 전설적인 광고인데, 이거를 혼다가 뭐 만든 게 아니라 실은 이 광고가 한번 대학생이 광고 수업 시간에 썼더니 그 교수님이 그거 괜찮네, 그 아이디어 한번 광고 대행사에 팔아봐라. 그래서 팔았고 그 업체가 혼다 설득해가지고 이 광고 썼는데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게 많은 그 우연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계획을 잘 세워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일단 지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네 번째 제언은 요 파괴적 기술을 원하는 시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 AT&T 과학자들이 트랜지스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근데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달라고 해서 조르는 거죠. 그럼 AT&T야 뭐 그거 왜 너한테 주니 그러지만 뭐 모리타 아키오 그 양반이 뭐 보통 영업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주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때 하는 소리가 우리 소형 라디오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라디오라는 거는 집에 있는 커다란 진 공간에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무슨 택도 없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라디오를 만들려고 하냐? 이게 되겠냐? 그랬더니 모리타 아키오 회장께서 두고 보시면 안다.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보통 우린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다음 세대니까 이거 가지고 성능이 좋은 개발해야지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시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휴대용.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실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미국 젊은 애들이 로큰롤에 막 빠지기 시작한 태동기예요. 근데 부모들은 다들 로큰롤 막 악마 음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듣고 싶어 미치겠는데 집에 있는 진 공간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몰래 밖에 들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락큰롤이 뭐 소리 지르는 건데 뭐 자본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시장에서 대박이 나면서 막 시장을 갖다가 휩쓸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제언이 성능, 신뢰성, 편리성, 가격의 흐름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괴적인 게 좀 기존 많이 떨어지지만 어느 틈엔가 성능이 따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고객의 니즈는 신뢰성, 그 다음에 편리성, 그 다음에 가격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되니까 이 흐름을 잘 보라 그러면서 요 캐즘 얘기합니다. 캐즘. 그래서 캐즘에 이렇게 흐름이 따르게 되면 요 각각에 대해서 성능, 신뢰성, 편리성, 가격이랑 맞아떨어지니까 현재 당신의 제품이 요 캐즘 이론에서 어디에 있냐 갖다 맞춰보면서 키포인트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요 대목을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은 요거 무인양품이 떠올랐어요. 여기 무인양품에 이게 1980년에 등장을 한 제품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제품은 저게 깨진 표고버섯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우동, 국물 낼 때 표고버섯 쓰는데 정말 좋은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잘생긴 그런 표고버섯 삽니다.
그걸 잘 씻은 다음에 잘 찢어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넣고 잘 끓이죠. 근데 어차피 우동 국물이잖아요. 근데 우동 국물인데, 아니, 표고가 잘생긴 뭐하고, 못생긴 못하겠어요. 좀 깨져 있으면 뭐하고, 찢어 있으면 뭐하고, 어떻겠어요. 국물 안 내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국물 낼 거면은, 그 대신에 싸게 팔겠다. 그래가지고, 이 무인양품의 최초 나온 포인트가, 이유 있게 싸다거든요. 그러니까, 로직으로 본다게 되면은, 성능 뭐, 빠질 거 없죠? 가격 더 싸죠. 그 다음에 신뢰성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만든 이 회사가 이 당시에 이제 세이브 백화점, 세이유 할인점, 패밀리마트 다 유통의 완전 거인. 오늘날의 뭐 신세계나 뭐 그런 제품. 그래서 이거 나온다 그러니까 다들 믿고 이런 상품들이 1980년에 대박이 났던 거죠. 오늘날 이제 노브랜드와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사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리스텐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객과 가까이 머물러라는 얘기 하는데 이게 좋은 거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이 그래 공급업체들을 항상 파괴적 하지 마. 순서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파괴적 기술 변화가 일어난 순간에 이 우리 기업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또는 심지어 공공연하게 잘못된 길을 갖다가 걷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라.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권 정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시리즈 세 권이고 2016년에 나왔던 요 잡투비던 개념 요 정도가 아마 크리스텐 교수님의 대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